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 정부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국에 우리 의료진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력이나 경제 규모로 볼 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당연함에도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과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파견 인력의 안전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이들 인력 파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에볼라에 감염된 미국 간호사의 경우 방역법을 잊고 벗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부 국가와 유엔 등에서는 방역법을 잊고 벗기를 무려 2주 동안 연습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아침이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안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끼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가을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카피는 폴리스. 폴리스.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요. 폴리스가 두 가지 의미죠. 그리스의 도시국가.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메트로폴리스. 예. 그렇죠. 오늘은 경찰, 폴리스입니다. 캅이라고 하죠. 여기는 캅. 근데 이제 오늘이 경찰의 날이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중의 지팡이, 예. 경찰. 아유, 이게 또 경찰의 날까지 챙겨주시고. 그러게요. 그 참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지난한 노력을 하시든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경찰들이 뭐 참 바쁜 시대를 달리고 있고요. 이 경찰이 주역이 아닐 뿐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모든 뉴스에는 사실상 경찰이 관련돼 있죠. 예, 그렇죠. 네. 어제 오늘 판교 환풍구 붕괴 사건 가장 큰 뉴스 이슈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극적으로 유가족 측과 보상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공동대책본부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어제 오전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 포함된 채 마라톤 협상에서 이견 없이 보상 문제에 논의됐다.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주로 유가족 측이 문제 제기가 심한데 예. 어제 회의의 경우에는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서로 귀책에 이제 범위를 놓고 다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지금 이 뭐라고 그러죠? 책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그게 어제 가장 좀 전 신선했던 대목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악이나 고의에 의해 발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관련자의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그죠? 이런 또 굉장히 성숙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데일리 측하고 과기원 측 그리고 성남시, 그렇죠. 경기도 지금 과연 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발뺌 이제 이 전략들을 가지고 누구도 나서서 물론 이제 남경필 지사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본인 책임 최종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주 좋은 좋은 모습이죠. 공직자의 아주 좋은 모습인데 이제 이 보상 문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비용 부담이라든가
정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또 부상자도 그렇죠. 끝까지 케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남는데 경찰청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사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밝히고요. 네. 오늘 국과수와 함께 또 실험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환풍구 덮개 이게 알고 보니까 지붕 위에 사람들이 서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붕에 준하는 기준으로 설계돼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게 1평방미터당 500kg 정도를 버티는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그건 높은 기준이고요. 그렇지. 1평방미터당 보통 100에서 150kg래요. 네. 그게 이제 지붕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한 2톤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근데 그렇죠. 올라가신 분들이 거의 한 2톤 내외 정도 된다고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경찰은 이제 주관사 등 관련자 다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제 벌였고요. 혹시라도 이제 위법적 행위가 발생한 바 없느냐 이걸 이제 따지고 있는데 행사 진행 측은 계획보다 안전관리 요원을 거의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7명 가까운 행사 진행 요원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안전 요원이라고 계획서에는 들어 있었으나 일을 했던 당사자들은 본인이 안전요원이었는지도 몰랐고 안전교육을 받은 바도 없다. 이게 드러났고요. 이 상업성이나 행사 흥행에만 신경을 썼지 그렇죠. 애초부터 안전불감증은 내재돼 있었다. 이게 확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감에서도 시끄러웠죠. 국감 시끄러웠죠.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재탕 국감. 삼탕국감 이게 어찌 보면 사골국감이라 그러는데요.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반전으로 가면서 지리멸렬한 국감이 마치 좋은 이슈를 잡았다는 듯 여야 모두 이제 기한 질의를 통해서 특히 안행위에서요. 이제 안전점검단을 꾸리고 전국의 환풍구 아마 열심히 이제 국회에서 파괴될 텐데요. 국회가 이제 물론 짚어야 할 사안이지만 제가 보기 사전에 이런 안전 예방에 대한 법 규정을 만들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요. 정치권에서 이런 거를 당연히 다뤄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정치화가 돼요.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신네들 책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워버리가만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또는 누구 나오라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인이고 IQ가 좀 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기존에 사고 난 유형 이걸 다 유형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유형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어서의 그 사고에 있어서의 유형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막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으면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그런 멘탈리티가 궁금해요. 서로 싸우면은 한 국민들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아나? 그럴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멘탈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감 지금 종반전인데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저는 요 사안은 좀 반대예요. 예를 들어 보훈 인사의 성격이 있다. 장희은 씨를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하는 것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주 담당 홍보대사 이런 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질타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인 서른 위원장이 근데 그 뭐 질타를 할 수는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를 가지고 질타한다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고령 사회가 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79 했는데 그럼요. 당신 79이 어떻게 방송하고 있어 지금? 판단제도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데 정말 전 저 발언이 심하다고 생각했던 게 70대가 넘으면 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을 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뇌에 이상.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왜 60대 있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집에 가서 쉬셔야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뭐냐면 유럽 교수들은 정년이 없어요. 네, 그게 맞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능력을 평가해야지 나이로 자르다니. 새로운 학설이라고 독일 대학에 가르쳐줘야겠네. 그거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의 국감 뭐 경찰의 날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버 압수수색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받았다면 이 경찰이 엄격하게 관리를 해다오. 뭐 이런 이제 공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심 검문이 MB 정부 때보다 한 5배 늘었다고 이 종로경찰서의 자료를 가지고 국감장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B 정부 시절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자원외교 실패, 용산개발 실패 문제에 대한 또 이야기를 따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따지기 시작했지만 국감은 이제 이번 주말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국감 외에 김영식 시의원 이게 청부 살해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어제 국민참여재판이 있었고요. 한 일주일 후에 최종적인
평결이 내려지는데 이게 미국식이죠.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평결, 버딕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어제 오늘 주요 이슈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미국은 이제 그 결정 사항인데 우리는 아직 그 배심원단이 결국은 이제 재판 영향을 미치지만 재판관들이 그렇죠. 그걸 받아서 최종 이제 판결을 하죠. 그리고요, 이 남북 관계도 지금 잘 들여다봐요. 맞습니다. 이거 요새 아주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어제도 또 뭐 그 군사분기 선거체가 얼씬거리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의도적인 거 아니냐. 글쎄, 이런 거 잘 봐야죠. 지금 이제 2차 고위급 회담에 대한 뭐 사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죠. 북한 측의 답변이 오늘로써 9일째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끝까지 이제 이 어떤 데드라인을 보다가 툭 이제 어떤 입장을 던질 텐데 그 전까지는 정말 그렇습니다. 군사 분계선 잘 지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로 마무리할까요? 오늘 경찰의 날 폴리스 카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이 노래 잘하는 그룹 중에 영화 OST 아니고요. 네. 폴리스라는 팀의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멋진 팝송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방위산업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건의 부실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차기 전투기 F-35A의 엔진 결함 문제를 우리 군이 알면서도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 자체 기술로 제작한 소총이죠. K-11 소총 역시 여러 면에서 부실하다는 자체 보고서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F-35A라는 전투기 말이에요. 네. 이게 대당 1210억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가격은 1211억 원. 11억 원? 네. 야,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엔진 결함, 이게 미국에서 떨어졌죠? 네, 미국에서, 이제 시험 테스트 비행 중이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비행기 한 대가 엔진에서 불이 나서. 예. 조종사가 이제 비상 탈출을 하고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죠.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측에서도 엔진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 우리 언론이 굉장히 오해하고, 예. 또 지금 F-35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뭐냐면, F-15SE, 보잉이죠. 예. 유로파이터를 만드는 EADS, 예. 얘기가 있는데, 상대 에이전트들이 아직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0대를 계약을 했는데, 예. 아마도 20대 사업을 더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도 사실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쪽에서 계속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F-35는 개발 중에 있는 전투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엔진에 불이 났는데, 왜 불이 났느냐? 이제 엔진은 그 팬으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팬으로 돌리죠. 예, 그 팬이 하나가 그 이제 10대가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팬이 약간 삐져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그 엔진의 팬의 벽을 핥힌 겁니다. 계속 빠른 속도로. 핥히다 보니까 마찰 때문에 결국 불이 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미 정부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고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똑같은 엔진, 이 똑같은 비행기를 미 공군도 2,500대를 사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불나는 엔진을 미 공군이 사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식별이 된 것은 당연히 고치는 것입니다. 식별이 안 되는 문제가 문제죠. 근데 이건 식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고치는 건데, 그러한 엔진 계략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식별했으니까 우리는 수정한다. 라고 한 통보를 우리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이제 계약을 했고, 그런데 그 통보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마치 새로운 것을 알았다는 것처럼, 문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 대표님 생각으로는, 네. F-35A의 상대, 그러니까 그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쪽에서 이 문제를 과대 포장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작년, FX 사업, 결정 단계부터 제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워낙 큰 무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없는 사실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미 공군이 2,500대를 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엔진을, 일부러. 글쎄요. 한국에만 납품하는 것을 일부러 팬을 삐져나오게 해서 한국에게. 물론 그런 거는 아니겠죠. 미 공군은, 완벽하게 고친 것을 2,500대를 납품받고 이러진 않거든요. 가격은 적당하다고 보세요? 가격은 쌉니다. 싸다고요? 예, 싸죠. 2002년도에 계약을 했던 F-15K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공군에 60대가 있죠. 그게 1,1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11억 원에 세대가 다른 전투기, 압도적인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1,211억 원인데, 지금 2014년 가격이에요. 예. 지금 근데 납품할 때의 가격이 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율 생산, 그래가지고,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1년에 17대씩, 19대씩 이렇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납품받을 2018년, 19년이 되면, 대량 양산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때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데, 제 예상으로 한 98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최저 3천억에서 최고 한 6천억 정도로 우리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 이제 가격이 내리면 샀던 가격을 다시 돌려주는 모양이죠. 좀 비싸게 네. 샀으면. 이 FNS라는 구매 체계는 미 정부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사서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미 정부가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모를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1,200원 정도의 가격을 계약을 한 후에 예. 그때 우리에게 그 전달을 할 때 가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대량 양산 이런 것들에 다운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규 구매를 할 때 실제로 돌려줘가지고 우리가 네 대를 그냥 비행기로 다 받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FX 사업 같은 거 했을 때는 핵심 기술 이전, 이것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잡음이 없나요, 여기? 매끄러워요, 지금?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예. 스텔스 기술을 안 줬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텔스 기술은 영국에게도 안 줬습니다. 영국은 F-35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런 영국에게까지도 안 준 스텔스 기술을 우리가 단 40대를 사면서 우리에게 안 준다라고 흑색선전한 것은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죠. 그리고 스텔스 기술 우리가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요. 또 요구한다고 줄 기술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F-35가 주는 기술의 총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투기가 가장 최신이고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총량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 이제 KFX라고 해서 우리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KF-16 라이센스 생산 그리고 T-50 생산 이런 것들을 하면서 4세대 전투기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군에 따르면 이런 그 스텔스 기술이 아니다 하더라도 KFX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텔스 기술을 안 준다고
기술 이전에 박하다. 이것은 사실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유로파이터라고 그러셨잖아요. 유럽 쪽 이 비행기죠, 이거는 그죠? 전투기죠. 그렇습니다. 유로파이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유로파이터에 있어서 핵심 기술 이전 문제, 성능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드러난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로파이터의 성능은요. 예. 뭐 유로파이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으려 하겠지만 유로파이터는 저는 뭐 한 3대1 이상의 성능 차이라고 봅니다. 3배 이상 성능이 좋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로파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스텔스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은 없죠. 왜냐하면 유로파이터 자체가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로파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KF-16하고 동세대의 전투기입니다. 같은 세대의 전투기예요. F-15K하고 같은 세대의 전투기죠. 우리는 이미 F-15K, KF-16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4세대 전투기 수준의 기술들은 상당 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로파이터 기술을 통째로 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행기 기종을 압도적으로 성능이 낮은 비행기를 선택을 하면서까지 그 기술을 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반대되는 의견은 내일 문제 제기했던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의원으로부터 좀 들어보고요. 저는 이제 그분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데서 근데 이분이 문제 제기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문제 제기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그분의 문제 제기는 저는 비전문성을 가진 이른바 흑색 선전에 속은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신 대표님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제 제기해서 예. 뭔가 업체와 공군에게 경고성을 좀 긴장감을 주는 것은 저는 뭐 건전하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예. 그러나 뭐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제기 자체는 그 근거는 있지만 그것은 해결된 일이고 그것이 정말 진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 반대쪽에 있는 군사 전문가 한 번만 추천해 주시죠. 반대쪽에 있는 군사 전문가 김종대 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K-11 복합 소총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건 뭐 문제가 많고요. 여기 문제 많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예.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군의 그 방산의 어떤 문제점의 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상당히 소위 말해서 이 좀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이신가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점. 처음부터 끝까지. 예.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 방산이 지금 대통령께서도 창조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방산이든 뭐 상용 무풍이든 디자인이 좋아야 됩니다. 예. 이 K-11 복합소총은 디자인이 세계 최악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즉 10년 전부터 이 총의 디자인을 거론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수출을 하겠느냐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능 테스트를 너무 짧게 합니다. 왜 성능 테스트를 짧게 하냐면 길게 하면은 개발비가 올라가고 길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K-11 소총을 개발하는 당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 사업을 진행하던 어떤 그 담당 군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이것을 계획대로 개발 완료하지 못하면 자기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그 부서에 있을 때 계획한 기간 내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총이 완벽하다고 포장이 되어서 또 그 군에 납품이 되는 것이고 예. 미국이 이거와 똑같은 소총을 2006년도에 개발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냐면 미국의 그때 당시에 목표 희망 가격이 $30,000였어요. 예. $30,000인데 아무리 해도 $30,000를 가격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한정당 $30,000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우리 군이 미국이 포기한 그 다음 해에 우리는 이것을 한 1,300만 원에 개발했다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어요. 예. 미국이 $30,000, 즉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의 가격을 맞추지 못하고 포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1,몇백만 원에 맞췄다고 굉장히 선전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총이 아니라 이거는 뭐 병사들이 폭탄을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근데 이게 납품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납품되었죠. 그러면은 수십만 발이 생산이 되었죠. 그러면은 시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하고 지적이 된 것도 해결이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국감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해결했다라고 한 번도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좀 파헤쳐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철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는 마이크가 다 부착이 되거든요. 그 스피커는 마이크에 스피커가 있잖아요. 스피커는 자석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K11 소총은 자석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저절로 격발이 돼버리든지 뭐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을 들고 다니다가 또 총을 겨냥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이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총은 나가지 않고 총 내부에서 폭발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총 내부에서 폭발이 2번 했거든요. 예. 2번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해라라고 했더니 또 개선했다라고 또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 보니까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거짓말 그리고 성능 미비, 디자인 미비, 그리고 군의 했다치고 또는 내가 하는 기간에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이 복합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기요 그 문자 들어온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0628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F-35는 기체와 엔진을 더한 순수 전투기 가격이다 반해서 이 유로파이터인가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코스트, F-15는 프로그램 코스트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가격이 아닙니다. 이분 아마 전문가신 모양인데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비행기라는 것은 fly away cost, 프로그램 코스트 뭐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프로그램 코스트는 뭐냐면은 무장을 몇 달을 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F-35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장이 좀 적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무장을 어떻게 살 것이냐, 몇 발을 살 것이냐 이런 걸 다 합해서 프로그램 코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F-15K의 1,100억 원은 프로그램 코스트가 아니고 당시 도입 가격 중에서 비행기 가격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프로그램 코스트는 그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이 F-35도 프로그램 코스트는 1조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정비 시설 이런 걸 다 정비 시설이라든지 교육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 프로그램 코스트거든요. 예. 그 중에서 순수하게 기체 가격은 1,200억 원. 그리고 유로파이터도 기체 가격은 지금 프로그램 코스트는 8조 3천억 원이었죠. 60대 8조 3천억 원. 그런데 거기에서 기체 가격은 1,300억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힘들다 이런 데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 비교는 힘들죠. 그렇지만은 가격 하나하나의 단순 비교가 힘든 것이 왜냐하면은 성능 차이들이 너무나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건 안 맞죠. 아마 그분은 또 유로파이터를 지지하시는 분 같은데. 예. 유로파이터의 어떤 기체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1,300억 원 넘는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우리 신인균 대표께서는 F-35A 쪽이 훨씬 낫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세대가 다르거든요. 측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고요. 신유래, 1855님. 국민 전체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사무기 관련해서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군인들은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해요. 매년 국감할 때만 지적되고 관행은 고쳐지지 않은 듯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예,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계속 의견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무슨 판단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작고 작은 마법이 시작되지. 작고 작은 달려 오늘 놀라운 내일 되지. 다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마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전행정부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로 올리고요.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을 고조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는데요. 공무원 노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어제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공무원 노조의 정용천 대변인 연결해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반대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미리 생각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어제 집회도 하시고 머리 깎으셨어요? 아, 저는 뭐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 안 깎으셨구나. 예. 근데 일단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당사자를 배제한 채요.
공무원연금에 각종 반영되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계약안이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골간을 부정하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은 뭐요? 골간. 골간이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죠, 뭐. 예. 당사자가 배제됐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특수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은요. 예.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예. 수해나 산불, 폭설 등으로 휴일 하루 종일 비상근무를 해도요. 4시간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1.5배나 2.0배가 아니고 평일 단가 4시간뿐이 안 받고 있고요. 또한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않고 뭐 민간기업 100인 기업 수준의 뭐 일반직의 경우 77%의 수준이고 또 퇴직금도 최대 39%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각종 겸직금지 예. 권리 제한에 대한 대가가 예. 공무원연금에 반영되어 있다. 공무원 들어왔을 때 다 그렇게 정부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대변인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 사실은 정당한 어떤 그 대가를 받고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연금으로 이것이 이 소위 말해서 카바가 되는 건데, 그죠? 네. 네. 이 연금을 그래서 깎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깎게 되면은 예. 반영된 이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상화 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일날 위험 근무를 하게 됐을 때에는 100%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죠? 예,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 그리고 퇴직금도 일반 사기업 수준으로 줘야 되고 이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이나 한국연금학회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제정의 문제의 핵심은 저부담 고급여라는 건데, 그죠? 예.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사실 공무원연금 적자가 예. 마치 덜 내고 많이 받아가서 적자가 됐다, 재정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수명 연장이 되어서 일부 영향을 주었겠지만 무엇보다도요. 그동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면서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하게 갖다 쓰고 반환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013년 현재 가치로 24조 786억 원.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30조 가량 된다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연금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30조를 그러니까 갖다 썼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평가를 하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이만큼 갖다 쓰고도 일방적으로 갖다 주지도 않고 반환도 안 하는 돈이 있다는 거. 이거 국민들 알면 아마 놀랄 만한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요, 1년에 그러면은 세금으로 지금 떼어주는, 공무원연금 세금으로 떼오는 금액 규모가 얼마입니까? 납세자 연맹에서 예. 200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한 게 12조 원이 뭐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조요? 예. 매년 12조요? 예, 2배가 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요. 근데 연금학회에 계신 분들이 다 학자분들인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걸 빌려서 얘기했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분들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가 어쨌든 아까 30조를 끌어다 썼든 24조를 정부가 끌어다 썼든 어쨌든 적자 규모의 폭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분들의 연금을 떼어주는 규모도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예, 일부분 그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든 좀 조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예. 지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출률을요. 예.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저희가 OECD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예. GDP 대비 OECD 평균 국가의 지출률이 1.5%인데 비해서요. 예.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도 0.6%에 불과합니다. 반도 안 된다 이거죠. 네, 오히려 공무원연금에 대한 투자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예. 전반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는데 단지 연금만 보고 얘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일반 국민 상식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연금, 이 수혜자가 있다, 연금 받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이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 솔직히 들어요. 예? 그 부분도요, 저희가 예. 시간 있으면 많이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는 달리 84만 원대 219만 원 이렇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2010년 연금 개혁이 됐었습니다. 예. 그 당시 개혁으로 인해서요,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70%가 9급으로 입직합니다. 예. 그분들이 9급으로 입직해서 30년 동안 공무원 근무 생활에서 6급으로 퇴직할 경우요, 현행법에 의해서도 140여만 원뿐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이 60년대에 생겨가지고 이게 성숙되다 보니까 퇴직할 당시, 80년대에 퇴직하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다. 당시 그분의 150만 원을 받고 했어도 물가 상승률과 네. 옛날에는 정책 조정분이라고 예. 매년 2%가 반영됐어요. 2010년 개혁으로 없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벌써 250이 넘어 있거든요. 예, 이분들 알겠습니다. 전체를 받는 걸 단순히 32만 명 수급자로 나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19만 원이 됐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앞으로 네.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예. 주세요. 공무원연금 전체에 관련해서 예. 정부가 국민들과 아주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 정말 공무원연금이 연금답게 아하. 예, 서로 당사자나 국민들도 오해 소지 없게 예. 이런 문제를 협의체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의 정용천 대변인이었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우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통의 펜잘 레이디. 삼동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